일단 이해가 어느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되냐면 이차함수 특징식은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데 맞죠? 얘가 표준 형태라 했는데 이유가 뭐라 했어? 축과 꼭지점이 다 보이니까 표준 형태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요 형태가 표준형인데 이때 나는 이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7이다. 요 형태로 식을 한 가지 써줄게요.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를 하나 기입할 수 있고 축도 잡을 수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모양 다 그릴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는 3이 축이고 그 다음 얘가 3,7이 꼭지점이야 라는 거를 아시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수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줄 거야. 그럼 3,7이 꼭지점인데 얘가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아래로 볼록 개형이죠. 그러면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때 최대 최소란 건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 저거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자 라고 써 있는데 이 식은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내용이야. y 자체의 크고 작음을 비교해 달라는 거야. 이제 그럼요 얘는 누가 제일 낮아 높아가 y의 크고 작음이란 거예요. y 자체가 y는 뭐예요? 위 아래만 있죠. x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고 최대란 건 가장 아래라는 거고요. 최대란 거는 가장 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는 어디 있어? 계속 올라가는 게 이차함수 아니야? 맞죠? 가장 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가장 아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래가 어디야? 요 지점이죠. 그 값 y축 좌표를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y의 최소값은 몇이야? 7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최소값이 7이래 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다음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보고 왔었거든. 저 옆에 y가 안 써 있을 때 다음 요렇게 식이 써 있어. 다항식이야 지금. y는 없으니까 등식 없으니까. 그때 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과정이 뭐예요? x-3의 제곱 여기 처리할 때 x가 실수다 라고 전제되어 있다고 하면은 x 빼기 3의 제곱이란 거는 실수의 제곱이란 거지. 맞아요? 그런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 숫자 2를 달아주시고 그럼 2를 달았어요. 그 다음 7을 더해주시고 7을 더해주시면 얘는 2 실수의 제곱 더하기 7이니까 얘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최소값을 실수 과정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리도 하면서 다음 식의 최소값은 7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어요. 최소값이 7이다.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 한번 하고 왔었어요. 저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플러스 5야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축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3,5겠죠. 그랬을 때 얘네에 대해서 축과 꼭지점을 잡아주면 x가 마이너스 3 요게 선이 되고요. 마이너스 3,5가 뭐란 거야? 꼭지점이란 거지.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얘는 위로 볼록 개형이니까 위로 볼록 그려주면 되고 그때 우리가 얘 최소값과 최대값이 궁금해 라고 하면 최소값은 없는 거지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최대값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가장 위에 있는 거 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위에가 최대값이 5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랑 똑같이 식관계까지 적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라고 적혀있을 때 우리가 다음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식은 실수의 제곱값이니까 실수의 제곱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기입할 수 있어. 근데 다음에 대해서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혀야 돼. 맞잖아. 음수 곱했으니까. 그러고 여기에다가 숫자 5를 더해주시고 숫자 5를 더해주시면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돼버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저 식의 최대값. 5가 제일 큰 값이 된다 라고까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17페이지에 기입을 잘 해줘야 되고 이거 아, 아, 아. 그래서 다음 부분 할 건데 개념 설명 이전에 페이지 우리 문제 92번 두 쪽만 넘겨주세요. 92번 여기부터 먼저 할 거고 방금 한 과정이 x값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서 x값이 실수 전체일 때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다 써줄게. 92에다가 이렇게 같이 쓸 거예요. 문제가 x값 범위란 게 생성이 되거든. 근데 92번은 x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x가 실수 전체란 거야. x의 범위가 나와 있지가 않아, 문제를 보면. x의 범위가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가 않다고. 그러면 x가 실수 전체란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1번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아까 한 거 그대로 할 거예요. 먼저 얘네가 기초 예제들이야. y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4야. 아까처럼 열심히 쓸 필요도 없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 개형인데 꼭지점이 어떻게 돼? 3, 플러스 3,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 문제 읽어봐요.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반드시.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낮아? 라고 했을 때 제일 낮은 점은 여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일 낮은 점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자. 문제니까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쉽고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오면 그냥 다 알려준 거야. 두 번째는요, 얘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에 완전제곱 더하기 3이야. 그럼 얘 꼭지점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위로 볼록이고요.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요. 마이너스 1,3. 그럼 여기서 꼭지점 잡으시고요. 누가 제일 높니? 얘가 제일 높은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3이 된다 라고 그냥 최대값만 껴진 거야. 근데 어떻게 적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까지가 표준 형태고요. 3번, 4번 보시면 식이 일반 형태로 작성돼 있어. 표준형이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일반 형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괄호 잘 쳐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 축이 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야지 꼭지점을 알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준다. 그럼 이따가 플러스 1까지 달아주고 마이너스 3이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1이 된다. 따라서 다음 식은 3x 더하기 1에 완전제곱 더하기 1이 된다 라고 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개형이 되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 된다 라고 꼭지점을 잡아서 얘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얘가 제일 낮은 데가 여기야.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이 된다. 이렇게 해요. 써주면 된다. 그러고 4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얘도 일반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내준다.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적고요. 더하기 4 적고 마이너스 4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다음 식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래프 개형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잡아주시고요. 이때 꼭지점이 2,3이란 거지. 어디가 가장 위야? 얘가 가장 위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최대값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기본 x가 실수 전체일 때 하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시험 문제에는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기본이야. 완전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앞으로 다시 넘길게요. 18페이지 써져 있는데 얘네가 첫 번째 x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라는 부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은 실수 전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범위란 게 생긴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시작할 거야. 지금 여기 범위가 생기면은 문제가 이제 최대 최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종류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란 거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시작할 건가?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은 제한 범위가 있으면 이차함수는 항상 우리가 접근을 이차함수는 표준 형태로 돌려 축을 판단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어디가 꼭지점이 있고 어디가 축인지는 잡고 시작할 수 있어. 얘가 1단계야 반드시. 그래서 표준 형태로 바꿔준다가 1번. 그래서 주어진 식을 표준 형태로 내가 바꿔내서 y는 ax p의 완전제곱 더하기 q다 라고 나타냈을 때 일단 우리가 한 과정만 먼저 하자. a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양수값에 맞춰서 아래로 블록 개형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는 축이 몇인지 보이는 식이 된 거지. 축은 x는 p예요. 맞지? 그랬을 때 축을 기준해서 범위가 어떻게 잘려 있는지를 다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짜 x축을 그려줘야 돼. 얘가 그냥 x축이 아니라 내가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x축하고 평행하게 하나 선 그은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이 값이 p예요. x 값이 p래매. 오케이? 근데 첫 번째 1번 범위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까지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요만큼 범위인데 베타란 얘가 p보다 작을 때 할 거야. 그 말뜻이 뭐냐? 첫 번째, 알파에서부터 베타가 p보다 모두 왼쪽에 있다는 거야. 베타가 알파보단 큰 게 맞는데 p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그 범위일 때 다음 그래프는 요 부분만 유효해요. 저렇게만. 쟤네만 의미가 있는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저만큼만 의미가 있는 거야. 저만큼만 의미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첫 번째 범위야. 그래프에다 1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언제가 최대인지 언제가 최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높아? 얘가 높죠. 그래서 높은 데를 최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낮은 데를 최소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저 그래프 그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범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알파에서 똑같이 x가 베타 사이인데 여기에서 p라는 축이란 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p라는 게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존재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범위는요. 요렇게 쓸게. 요따 그대로 쓸게요. 하얀색으로 써줄게.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요렇게 있어. 이렇게 알파랑 베타 사이에 p가 있다는 거야. 축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 J자 모양 요만큼만 우리가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일부러 저렇게 한쪽에 치우치게 그려놓은 거야. 내가. 베타 쪽으로. 그러면 이때는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다시 보게 되면 최대, 최소. 누가 가장 높니? 지금 그림 보면 F 베타가 가장 높죠. 요대로 우리가 넣어줄 때 함수에다가 요게 함수값인 거야. 대입하면 나오는 y좌표값. 그 다음 최소값은요. F 알파야? 아니죠. 꼭지점이 가장 낮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낮아. 얘가 그래서 축이 포함될 때가 최소값이 저 알파 지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나누고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그냥 둘 중 하나였으면 나누진 않았어. 얘는 언제? 꼭지점의 y좌표 q가 된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얘가 최소값이 된다. 세 번째, 똑같이 제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알파가
P보다 클 때야. 알파가 P보다 클 때예요. 그럼 알파가 P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우리가 알파도 여기 있고 베타도 여기 있어서 요만큼만 의미가 있다라고 될 때예요. 그럼 이번엔 뒤바뀐 거. 누가 커? 베타일 때가 큰 거죠. 그거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F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요. F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바뀌었구나.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중요한 과정은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두 번째거든? 그래서 두 번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줄 거야. 두 번째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파트가 다 저기야. 저 자리야. 위로 블록도 축이 포함되는 범위일 때가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접근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이런 구조들이 있어. 얘네를 구분을 잘해야 돼. 그때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크죠? 최대값.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아래 있죠? 근데 얘는 반대편에 얘가 크고요. 여기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똑같이. 근데 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숫자로도 해줄 건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 개형일 때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커질까?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근데 그 관계성은 항상 축과 꼭지점이야.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요 축 있죠? x는 p 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먼 값일수록 더 높아지는 거야, 얘는.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 알파란 게 더 멀리 떨어졌잖아, 요만큼보다. 맞지?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값이 더 높은 값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거리 개념이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베타에서 P를 빼준 값이고, 그 다음 요 값은 P가 더 큰 값이니까 P에서 알파를 빼준 값이야. 그때 베타에서 P까지 떨어진 거리가 P에서부터 알파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첫 번째야. 첫 번째. 얘가 첫 번째야. 그러면 얘가 떨어진 거리가 크니까 이쪽으로 크게 실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얘가 더 긴 거예요. 얘가 더. 그럼 얘 두 번째는 뭐냐? P 빼기 알파가 우리가 베타 빼기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럼 이쪽이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더 크게 올라갈 거다. 여기에서 그래서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갖고 우리가 숫자들 여러 가지 봐볼 거예요. 여긴 지워도 될까요? 이렇게. 어디 꼭지점의 Y좌표. Y좌표. 천천히 써요.
값이에요. 완전 제곱 x 그 다음 더하기 5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 꼭지점 좌표 3,5임을 잡을 수 있죠. 그럼 그거 갖고 아래로 볼록 개형만 그려달라고 한 거야. 그 다음 꼭지점에 3,5를 그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 이걸 막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점 찍고 있고 이거 하는 게 아니란 거야. 지금 그럼요. 여기 밑에다 뭐 해준다? 가짜 x축 그려달라. 그거에 문제 하나 둘 셋 맞춰가지고 풀어줄 거야. 1번, 2번, 3번 1, 2, 3번 범위에 맞춰서 풀어줄 거예요. 1번 주어진 1에서부터 11까지 사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축 그대로 내려서 여기 값이 3이다 라고 3 써줘. 그럼 1은 3보다 왼쪽에 있죠. 그 다음 11은 3보다 오른쪽에 있죠. 근데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잘라줬을 때 요 그래프가 요만큼 모양이 살아가는 게 첫 번째 그림이야. 얘가 1번 형태. 그래서 이거가 원래 숫자가 약간 헷갈릴 만하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우리가 확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멀리 떨어졌는데 요만큼 몇 떨어졌어요? 8 떨어졌고요. 요만큼이 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최대값은 요 자리가 최대값, 그 다음 언제가 최소값? 여기 꼭지점이 최소값. 이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몇이 되냐 라고 하면은 먼저 아까 기입한 대로 F11이라고 이렇게 기입 좀 할게요. 그 다음 최소값은 우리가 제일 아래에 있는 지점이니까 얘가 제일 아래에 있어. 얘는 값 그냥 5인 거야. Y좌표 쓰는 거니까. Y값 쓰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다가 11이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11 대입해주세요. 그럼 8이 되죠. 8의 제곱은 64죠. 그럼 128이 되고 128에다 5 더하면 얘 최대값은 133이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Y좌표 값 써줘야 된다고. 지금 여기 좌표를 써주는 거야. 여기 좌표가 몇이에요? 11, F11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좌표를. 그래서 최대값이 F11이 된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들 세 가지 먼저 하고 쓸 시간 줄게요. 두 번째,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번에는 7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7까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헷갈리게끔.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보다 왼쪽에 있고요. 7은 요거보다 우리가 요 사이쯤에 있어요. 그럼 이때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를 잴 줄 알아야 돼. 얼마나 떨어졌어요? 6 떨어졌죠. 3에서 빼기 3 한 거야. 6칸. 그 다음 3에서부터 7까지 얼마 떨어졌어? 4 떨어졌죠. 그러면 왼쪽에 치우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치우쳐서 그려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 거리 떨어짐을 봐야 돼. 축에서 떨어진 게 올라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디가 최대값?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F-3, 얘가 최대값이 된다. 그 다음 최소값은요? 최소는 어디가 제일 낮아? 꼭지점이 제일 낮아. 꼭지점 5.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곱하기 2니까 72에다가 5 더하니까 77이 되겠다. 최대값은 77, 최소값은 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5에서부터 9까지라 했어요. 5에서부터 9까지는 아까 말했죠? 여기 3보다 오른쪽에 5가 있고요. 9가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주면 그냥 그대로 재주시면 돼요. 얘 3번은 최대값이 F9가 되고요. 얘가 높고 최소값이 F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9를 대입 걸어주시면 66, 36 곱하기 2 저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몇이야? 66, 36, 72, 5. 뭐야? 77. 얘랑 똑같네. 축에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서 5 그 다음 넣어주세요. 4, 그래서 4 곱하기 2니까 8 더하기 5여서 1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소 최대가 이렇게 나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셀 건데 이 두 번째 요거처럼 떨어진 거리가 약간 헷갈릴 만하게 분수 형태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최대 최소고요. 최대 최소. 네, 여기까지 먼저 기입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문제 쪽
뒤에 요소들 먼저 하고 여기까지가 일단 숫자들로 해가지고 조금 쉬운 파트고 사실 축이 미지수가 걸리면 엄청 어려워지거든. 지금 축이 숫자로 나와 있고 다 숫자잖아, 범위가. 근데 범위가 미지수가 돼 있거나 축이 미지수가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추론적으로 가가지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 이제 근데 일단 숫자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1단계야. 반드시.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계속 쓰던 페이지에 한 가지 위에 조금 빈 부분에 하나만 표현법 기입해 주세요. 표현법 기입. 표현을 하나 아시는 게 좋아요. 이거 문제 표현 방식이야.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x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 있거나 f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나 f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저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란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적어줬으니까 우리가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5다 라고 얘가 찍히는 거야. 요 문제에서 저 부분 기입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려.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은요, 얘는 최대값이 7인 거야. 최대값이 7이에요. 그럼 최대값이 7이란 건 꼭지점의 y좌표가 7이란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7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맞잖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이 7이다. fx 자체가 가장 큰 게 7이래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5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큰 게 7,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5. 그럼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우리 추가적으로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니까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일 때, 최대값은 위로 볼록일 때 개형까지 같이 판단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 아래로 볼록 아니면은 최소값을 알 수가 없어요. 범위 안 자르고 모든 실수 x여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형까지 아예 써 있는 거야. 많은 걸 준 요소예요. 저렇게 표현돼 있으면. 오케이. 93번 좀 할게요. 93번. 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거다 보니까 일반형 위주로 나와요. 완전 제곱식 자기가 만들게끔. 꼭. 그래서 93번. 이거 보시면 우리가 축 잡아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뽑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x 빼기 1에 완전 제곱 빼기 4가 된다 라고 하시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 개형 그려주시고 축에다가 몇 적어? x가 1이 축이 되는 거야. 그 점에 몇 적어?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적어? 여기 가짜 x축 적어. 그럼 우리가 요 자리가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0, 1,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범위 잘라주시면 얘는 요만큼 범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언제가 최대일까요? 요때가 최대인 거죠. 방금 뭐 한지 알아요? 여기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이거 재준 거야. 거리. 당연히 저거 재고 그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다 틀린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값인 거니까 우리 F3 값 찾으시면 돼요. F3이 최대값 3 넣어달라는 거야. 줬다가 3 넣으시면 우리가 몇이 돼요? 빵 되죠. 빵. 그래서 최대값은 빵이 된다. 그 다음 최소값은 우리가 꼭지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소값 된다.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야.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요.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0 이렇게요. 그 다음 지금 위로 볼록을 많이 안 했는데 두 번째 위로 볼록. 그래서 저 형태 하실 건데요. 얘 갖고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되고요. 옆에 플러스 25를 줬고요. 마이너스 25가 밖으로 계산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얘는 그러면 식을 끝까지 적어주면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 더하기 4가 된다. 그럼 이때 얘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5, 4가 꼭지점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지? 그런데 이때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는 우리가 양 옆을 구분하려는 게 가짜 x축이야. 잠깐만, 여기가 가짜 x축이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4는 요거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그래프가 요만큼이 의미가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때가 우리가 최소값이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값이 된다.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3 요게 된다. 얘가 최대값이야. 그 다음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넣으시면 값이 몇이야? 3,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요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시고요. 이따가 F-2 이렇게 적어놓고 최대값이 F-4 적어주시고 값 하나씩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 문제들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한 텀 쉬었다가 그 문자 돼 있는 것들 할 거고 오늘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한 파트만 더 하면 끝나요. 2차 함수. 그 아까 축이 미지수인 거랑 그 다음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 합성하는 거 방법이 있는데 조금 뒤에 거 어렵다. 튀어나오는 거여서.
그래서 94번 할 거고요. 94번.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상수항 쪽에 이제 미지수가 있어. 이번에는 상수항이 미지수가 있고. 자, 볼게요. 일단 2차 함수니까 축을 살려줘야 되고요.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써있고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제곱 옆에 플러스 4a 플러스 7 여기까지 써있다. 근데 우리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0 사이까지일 때 얘 최소값을 fa다. 얘 최소값이 fa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fa의 최대값을 다시 한번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러면 하나씩 한 과정씩 해야 돼.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a라는데 주어진 제한 범위에 대해서 그럼 일단 한 단계씩 거쳐가는 거야. 얘 축을 먼저 살려주세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까지 적고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뽑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뽑아주세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이 된다 라고 하시고요. 아래로 블록 개형으로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때 축이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축 잡히죠. 그러고 가짜 x축 좀 그려주세요. 얘가 가짜야. 그럼 요 지정값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래. 그러면 여기도 2칸 떨어졌고 얘도 2칸 떨어졌으니까 얘네가 균등하겠네. 둘이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모양이 그대로 대칭적으로 둘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최소값이 fa래요. fa가 최소값 fa를 가진대. 그러면 우리가 fa란 거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최소가 어디인지부터 따져주자. 얘의 최소 범위는요. 최소는 꼭지점이죠. 가장 낮은 데가 최소값이야. 가장 낮은 거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에 y좌표를 써주면 되겠지. 꼭지점의 y좌표는 얘네가 꼭지점의 y좌표죠. 그래서 최소값 fa랑 똑같은 말이 뭐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이 된다 라고 최소값 써주는 거야. 그대로. 그럼 이때 요 최소값에 대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fa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얘의 최대값을 찾아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하시고요. 마이너스 4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7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a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7이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데 요 A축으로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실수 과정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지. 그걸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다시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요따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얘는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뒤바뀌어. 그런데 옆에다 7을 다니까 우리가 7을 플러스를 달아주면 되니까 오른쪽 우변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잡히겠죠. 그래서 다음 식의 최대값은 최대값이 7이 된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야. 뒤에 거는 아까 한 번씩 더 썼지. 그걸로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A값에 대해서 쟤는 최대값이 7이 잡힌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한 문제인데 최대 최소를 2번 하게 돼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95번. 그래서 X값 범위가 이번에 나와 있는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져요. 아까처럼 그냥 다 숫자 아니고 이제 미지수 껴있는 문제들이야. 이거 조금만 빨리 지울게요, 이거는. 자, 95번은 쓸 시간 드릴게요. 95번, 1, 2번을 동시에 잘 풀 거고 자, 1번 X값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여기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 옆에 플러스 6x 더하기 k야. 얘의 최소값이 1이래. 얘의 최소가 1이래. 얘의 최대값은 이라 써있어요. 그럼요. 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할 거니까 무조건 뭐 하라고? 축을 만들어주는 게 1단계야. 계속이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준다. 6x 더하기 9까지 달아주시고요. k 빼기 9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x 더하기 3에 완전제곱 더하기 k 빼기 9겠죠? 맞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아래로 볼록 개형인 거 알고 꼭지점만 잘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9. 그럼 이대로 우리가 가짜 x축 만들어서 내려.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요 자리가 마이너스 3. 그럼 제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4는 여기서 한 칸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1은 두 칸 떨어졌죠. 그래서 이쪽을 길게 이렇게 뽑아주는 거야. 저걸 항상 하시고 설정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요. 이대로 우리가 함수 범위 만들어주시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그럼 이 함수에서 최소값이 1이란 건 어디가 최소값이야? 꼭지점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는 언제다? 값이 k-9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알려줬다. 최소값이 1이라고. 그럼 k값이 10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k값이 10임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최대값이 궁금한 건데 최대값은 언제야? 이때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f-1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이따가 넣고 k값도 10 넣어주면 끝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값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k-9인데 k값이 10이니까 1과 4를 합친 5가 되겠다 라고 계산 천천히 잘 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세별아, 알아들었니? 그래서 너 알겠지? 여기 유형까지는 계속 똑같고요. 시영아, 너 알아들었지? 너 아까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 자, 됐고요. 자, 95번에 2번까지 하고 96번이 이제 또 새로운 유형 한 가지. 얘가 제일 킬러 파트야. 얘가 제일 어려워. 이거 하면 끝나. 저 주어진 범위 2에서부터 4까지 해서 최대값이 3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 똑같이 축을 살려. 그래야지 어디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는 구분이 가능해. 그래프적으로. 그래야지 축을 우리가 꼭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 적으시고요. 밖으로 뽑아주면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은 x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다. 얘가 될 텐데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 개형이고요. 이대로 축은 몇이 되는 거야? x 값이 1이 된다. 요 자리가 1이 되는 거야. 1. x는 1. 그럼 2랑 4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랑 4가 이렇게 배치돼서 요만큼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야. 그때 요 그래프가 최대값이 3일 때래. 그럼 어디가 3이란 거야? 얘가 y좌표가 3이란 거죠. 오케이? 이번에 이렇게 좌표 좀 써놔도 될까? 2,3 이렇게. 그럼 2,3을 지나간다는 거잖아. 그럼 대입을 해서 3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 2를 대입해서 3이랑 같다 라고 아까처럼 쓰셔도 돼요. 오케이? 이거 다 y좌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를 대입 걸어줄게요. 대입 걸어주시면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k. 요 값이 몇이다? y좌표 값 3이 된다. 그럼 k 값은 3이 됩니다. k는 값이 3이 돼요. 그럼 k는 3이 되니까 주어진 식은 이 식이 되는 거고요. k에다 3 넣어준 거야. 이때 최소값은 언제다? x 값이 4일 때다. 그래서 x에다가 4를 넣어주는 거야. x에 4 대입. 그런 값이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4다 라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 요 값이 우리가 최소값이 된다 라고까지
접근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천천히 적어주세요. 2개 돼 있는 거. 그리고 얘들아 오늘 책 놔두고 가? 그 쌤 B. 쌤 B 2차 함수 이쪽 부분 뽑아줄 테니까 프린트로 풀고 책에다가 채점만 해. 그리고 내가 축을 알려준 표현이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얘 첫 번째는요, x좌표가 a 더하기 x인 거거든? 그 다음 y좌표가 fa 더하기 x가 y좌표인 거야. 그 다음 왼쪽은요, a 빼기 x인 거고요. fa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네가 둘이가 같은 값을 가진대. 그러면 y좌표가 같다라는 건 같은 높이란 거잖아. 2차 함수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연히. 그래서 같은 높이라고 하니까 얘랑 얘가 같은 높이가 되는 거?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같은 높이의 지점이 하나가 a 더하기 x일 때 fa 더하기 x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a 빼기 x일 때 그래 fa 빼기 x다 라고 요 좌표에다 이 값들이 실린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얘네가 같은 높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네 2차 함수는 선대칭이거든? 그걸 대칭축이란 게 구조가 나온 거잖아. 그 선을 대칭축으로 보는 거잖아. 그때 이 대칭축이란 거는 자 봐봐요. 같은 높이가 되는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반만 잘라주잖아. 반씩 잘라주잖아. 그러면 그 지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저 거리를 반씩 가져가는 거야. 그래야지 접었을 때 그대로 오므라들어요. 이대로 접으면 이대로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다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a 더하기 x까지 a 빼기 x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줄 거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야. 값이 어때요? 2x가 된다는 거지. 떨어진 거리가 2x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2x야. 그러면 반씩 자르니까 얘가 하나가 x, 얘가 하나가 x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나당 x, x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x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x를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x에서 x만큼 빼주겠지. 그래서 요 지점 자체가 a가 되는 거야. a에서 오른쪽으로 x 가면 a 더하기 x, a 더하기 x에서 왼쪽으로 x 가면 a,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 선은 이 x좌표 a를 찾으면 xa가 축이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증명 과정이고요.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고, 기억해야 될 건 축이 xa다. 얘가 축인 거야. 요 편 보시면. 근데 잘 봐.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해줄 거야. 봐봐. 기억은 어떻게 하면 되냐. x는 a가 있어요. 거기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래. x만큼 오른쪽으로 x가, x만큼 왼쪽으로 가래요. 왼쪽으로 x가. 걔네가 좌표가 똑같대. y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가 축이라는 거야. x는 a가 축이다. 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f1 값하고 f5 값이 같다. 그 다음 f-1 값하고 f7 값이 같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축을 다 판단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축 어떻게 잡는 거냐면, 봐봐. 서로 같은 y값이야. 두 y값이 똑같아. 저 x좌표들에 대해서 y값이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좌표끼리 더하시고 2로 나눠주잖아. 그럼 평균 지점이 나와요. 그거가 우리가 축이 된다는 거야. 잘 봐. a 더하기 x랑 a 빼기 x를 합쳐주시고 2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2분의 2a다. 따라서 a 값이 나와. 얘가 축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같은 y값을 가지는 x 좌표들끼리 평균 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축이 나온다. 그럼 f1하고 f5가 똑같대. 축이 몇일까요? 1 더하기 5를 2로 나눠준다. 그럼 값이 몇이야? 3이 축이다. x는 3이 축이란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 표현법들까지 알아야지 문제 다 풀어. 마이너스 1과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에요. 이걸 2로 나눠요. 값이 몇이야? 3이다. 그럼 축이 3이다. 3이 축이다. x는 3이 축. 이렇게요. 끝. 얘가 하나.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 평균 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은 증명이어서 기억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기억하는 거야. 요 부분 필요한 거야. 평균 내는 거. 옆에 거 지울게요. 우리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함수에 얘 함수 보시면 이거 2차 함수야. 일단 우변식 2차 아니죠. 이게 4차거든. 저기 전개하면 4차 나오잖아. 근데 4차 함수 내년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이제 근데 2차 함수까지밖에 모르는데 얘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얘가 치환돼 있죠. 치환이래. 공통 부분이 있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x라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이 없으면 4차여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 반복되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치환. 그럼 우리가 식이 바뀌죠. y는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4라는 함수로 바뀌게 돼. 그러면 이제
저 t랑 y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때 첫 번째로 치환한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이렇게 2차적인 식을 1차다 2차식을 1차로 치환한 거야. 차수가 다른데 그냥 치환해 버린 거야. 그러면 2차라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 2차는 x가 계속 커진다고 계속 값이 커지는 게 아니야.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잖아. x가, 자 볼게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가 여기에서 요로 커지면 y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얘는 단순 1차적인 구조랑 안 맞아떨어져. 1차는 증가 또는 감소 한 가지만 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는 증가랑 감소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이유 써주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문제 있어. 1차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할 수 있는 반면에 2차는 모든 그래프들이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 그러면 저 문제를 제거시켜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t랑 x에 대한 관계성을 정확히 파악해 주는 거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게 뭐 하는 건데, t랑 x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거야.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옆에 플러스 1까지 달고요. 옆에 마이너스 1이 튀어나가. 그럼 얘는 x 빼기 1의 완전제곱 빼기 1이 t의 값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x축이 있고요. t축이 있는 거야. y축 대신에 t축으로 바뀐 거야. 문자가. 지금 t로 한 거야. 저거 관계를 파악을 해야지 문제가 진행이 된다고.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야. 내가 이거 판단하려고 하는. 그럼 이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그린 거야. 마이너스 1 왜 아래 안 내려가요? 그거 아니야. 이거 가짜예요. 둘 다. 가짜야. 그래서 요거 갖고 보셨을 때 t의 값의 범위가 어때요? t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란 t값이 우리가 가장 최소값이 돼요. t값이 마이너스 1 값이 최소값이야. 그럼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x는 실수 전체지만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된다고 지금. 2차적인 관계여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자, x는 범위가 어디도 안 써 있어. 그래서 x에다가 막 1억 이렇게 넣었어. 엄청 커. 근데 그런 게 알바 아니야. t값은 1차적 관계로 우리가 치환할 거여서 x가 어떻게 연산돼서 얘가 어떻게 나온지가 지금 중요한 거야. 치환 처리해야 돼. 그래서 t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x를 통한 t의 범위를 파악해야지 문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파악됐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이제 아까 적어놓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요 그래프를 이제 t와 y에 대한 문자로 접근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y랑 t에 대한 문자로 접근할 거니까 t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나오고요. 밖에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는 t 빼기 1의 완전제곱 빼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개형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t 써있죠. t축 써주시고요. 여기에 y축 써주시면 되는 거야. 얘는 다 가짜야. 그때 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5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y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가 최소값이야. 얘가 최소값. 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5. 얘가 최소값이야. 맞잖아. 이거 한번 색칠해 줄까요? 요 범위 위에만 있잖아. y값들이.
그래서 얘가 최소값인 거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문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치환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 범위 찾으시고요. 세 번째 y랑 t를 연결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갖고 문제들 풀어줄 거야 지금. 정리해주세요 먼저.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얘도 4차 함수 형태인데 아까 말했지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아. 그래서 반복되는 거를 치환을 반드시 하셔야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을 나는 t라고 치환할래. 이렇게 치환. 쟤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럼 t 값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3으로 이렇게 정리되며 다음 식은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빼기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치환해놨어. 여기까지 우리가 왜 했다고? 2차를 1차로 마음대로 바꿔내니까 관계성이 안 맞아서 정확한 범위 조사를 위해서 축을 잡아준 거야. x에 대한 축을. 안 하면은 1차랑 2차인데 그냥 미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태고요. 지금 이때 t값을 조사를 끝까지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x랑 t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찾는다. 얘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x축이 있고요. 여기 t축이 있어요. 가짜 t축, 가짜 x축. 그래서 얘가 이대로 잡아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맞죠? 그럼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우리가 꼭지점인데 그럼 t값의 범위는 반드시 어느 값이 최소값일까요? 마이너스 3 값이 t값의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일 어떻다? 작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t값의 범위를 조사했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t를 대입해서 y는 t제곱 빼기 2t 빼기 1이라고 써주고 y랑 t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y는 t제곱 빼기 2t에다가 플러스 1 달아주고 옆에 마이너스 1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음은 t 빼기 1에 완전제곱 빼기 2가 된다. 그래서 이대로 아래로 볼록 잡아주시면 우리가 이쪽이 t축, 얘가 y축으로 가짜 y축과 가짜 t축을 잡아준 거야. 오케이? 자, 그때 꼭지점 좌표는 몇이다? 1, 마이너스 2가 되며 여기에다가 1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t값이 1일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t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t값이 마이너스 3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값의 마이너스 3이 요 자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프가 저만큼이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알 수는 없다는 거야. y값 최대값은 그대로 쭉 올라가니까. 하지만 최소값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요 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할만하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 내용까지만 하면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뚫려요. 할만하면 좋겠다. 쌤이 적었어? 두 번째 할 거고 오늘 98번까지 좀 다 해볼 거예요. 뒤에는 이제 좀 심한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98번까지가 연산 문제여서 여기까지 맞춰서 하고 숙제 여기까지 프린트로 줄 거고 그 책 다 두고 가세요. 쌤비 연유 숙제 만들어 줄 거야. 항정식부터 해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만 빼고 할게요. 곱셈 공식 외워야 돼 그냥. 알겠지? 변형 한 두 문제만 껴놓을게. 두 문제만. 3차랑 2차 2분의 1 이런 거 끼는 거 두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유 숙제 한 50문제 정도 줄 거거든. 그것만 좀 더 해와 목요일까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96번에 2번 간다. 96번에 2번. 그래서 사실 문제가 아까 방금 한 1번까지는 잘 안 나와요. 쉬워서 잘 안 나와. 96번에 2번을 잘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방금까지가 개념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6번에 2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얘네도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 당연히 똑같은데 한 가지 과정이 추가됐어. x값의 범위라는 게 생겼어요. x값 범위가 1에서부터 3 사이다. 이렇게 x값 범위가 생성됐어. 이렇게 x값 범위가 생겨난 거야. 그럼 x값 범위가 생겨났으면 어떻게 할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다? 반복되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거를 t로 치환 건다. 치환.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옆에 플러스 9 더하기 3이니까 얘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3으로 완전제곱식부터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저걸 치환한 값을 저렇게 바꿔준 거야. 왜? 저 반복되고 있는 제 2차 관계인데 1차로 뒀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계속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x축과
t축을 우리가 그려놓고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이때 꼭지점 좌표가 얘가 3,3이 된다 라고 잡으시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그럼 t값의 범위가 생기는 것도 맞는데 문제에 뭐가 있어? x값 범위가 있어. 요 자리가 새로 생긴 거야 지금. 그럼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축 끝까지 잡아서 요 자리 x값이 3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 1에서부터 3까지래요. 1에서부터 3까지다 x값 범위가. 그럼 이대로 밀어서 요 그래프, 요 모양이 사는 거야. 맞아요? 여기 모양 아시겠어요? 저 모양까지? 자, 그럼 저 모양이 살면 t의 값 범위가 이때가 t의 값 범위 최대값, 이때가 t의 값 범위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최대 최소가 저 지점들이라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에 x의 값에 1을 넣어주면 나오는 t의 값이 최대값이란 거예요. 그럼 x에다 1을 넣어주세요. 1 넣으면 4 플러스 3이니까 이 값이 7이 되는 거야. 최대값 7. 그 다음 요때 꼭지점이니까 이건 꼭지점 좌표 써있으니까 3이야. 이 지점들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t의 값 범위의 최소값은 3, 최대값은 값이 7이 된다. 이렇게 t의 값 범위 작성이 1단계야 지금. 아까랑 다르게 양쪽 범위가 생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에다가 갖다 대입한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16이 된다. 다음 식이 되고요. 그럼 우리 요 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잘 만들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2t가 되고요. 옆에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이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18이 된다. 그럼 다음 식은 마이너스 2 t 빼기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18이 된다. y는 요 식이 된 거예요. 요 식이 됐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t축 하고요. 그 다음 여기 y축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꼭지점 좌표에다가 그래프 1, 18 이렇게 쓰시면서 꼭지점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랑 똑같아. 이제 t의 값이 1이 축인 건데 문제가 t값 범위가 3에서부터 7까지라고 나와 있어. 그럼 t값 범위가 3에서부터 7까지니까 3과 7에 맞춰서 그래프가 요 분홍색 부분, 이 부분만 사는 거야. 그럼 이때 t의 값에다가 3을 대입하셔서 t의 값이 3일 때 y좌표를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t의 값이 7일 때 y좌표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t의 값에다가 3을 넣어줄게요. t의 값에 3을 넣어. 그럼 요거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어서 얘 y값이 10이 나온다가 최대값이 되고 7을 넣어주시면 값이 6의 제곱이니까 36이고 마이너스 72를 빼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54가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y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 그 다음 얘는 12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이거 천천히 따라해 봐봐. 뒤에 문제 훨씬 쉬워. 이거보다.
아.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아깝게 더 어려워. 방금 그 4차라고 해서 저렇게 껴가지고 했던 거 저 문제가 더 어렵고요. 자, 97번은 보시면 x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x값 범위가 0에서부터 2 사이래. 그러고 x 더하기 y 합값이 값이 3이래. 그때 실수 xy 써 있고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2x 더하기 y제곱의 최대랑 최소가 궁금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할 거래. 지금 그런데 xy가 이거 문제가 특징이 뭐냐? xy가 저렇게 둘이 합치면 3이 된다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가 다음 밑에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xy가 관계가 잡혀 있는데 아래 문자가 두 개야. 얘네는 연결 관계가 있는 두 문자인데 근데 아래 식의 문자 종류가 두 가지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접근이 아예 안 된다는 거야. 둘이 관계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시고 그냥 문자 두 개다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야. 왜? 지금 여기에서 식은 y는 3 빼기 x란 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고 x는 3 빼기 y다 라는 관계도 만들어서 한 문자로 우리가 통일시켜가지고 문자 한 개로 최대 최소 정리하면은 실수 제곱의 성질 살릴 수 있는데 x도 있고 y도 있는 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자 하나 돌려야지 아까처럼 실수 제곱하지. 그래서 지금 다음 식에서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식에 문자를 x를 살려줄 거야. 범위가 요 문자가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x 문자를 살리게끔 한다는 거는 y를 소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y한테 3 빼기 x를 대입하겠다는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y에다가 3 빼기 x를 대입 넣어줄 거예요. 그럼 앞에 저기가 2x가 되고요. 옆에가 y에다 3 빼기 x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쟤를 넣어줘. 그럼 계산할게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옆에 2x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6x야. 그럼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x에 대한 문자로만 정리를 한 거야. 오케이? 두 번 풀어줄 거야. 근데 자 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하시고 뒤에가 플러스 5가 달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5랑 합쳐진 식이다 라고 되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좌변에다가 나는 k라는 식을 껴줄게. k. 그럼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얘를 x축 하나, 그 다음 여기 k축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끔 잡은 거고 x값이 2일 때가 축이 걸리잖아. 그럼 이때 0에서부터 2까지가 주어진 범위니까 0에서부터 2까지가 범위니까 이대로 넣어서 언제가 최대인지 언제가 최소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식 갖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요. 그럼 0의 값을 넣어주면 값이 4 더하기 5여서 최대값 9가 되고요. 2를 넣어주시면 값이 최소값이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5에서부터 9까지인데 내가 치환한 값이고 어쨌든 최소값을 5, 최대값을 9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시겠어요? 자, 얘를 여기까지 기입을 할 건데 자, 봐봐. 내가 왜 이걸로 하면 어려워지는지 다시 봐줄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일단 y를 살리겠다는 거여서 이따가 대입을 다시 해야 돼. 먼저. 그럼 3 빼기 y 값이 0에서부터 2 사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전체에다 3을 다 빼줘. 그럼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 전체에다 마이너스 1 곱해줘.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풀기 시작해야 돼서 이미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계산이야. 그래서 y 살리겠다 하시면은
y 범위까지 살려줘야 돼. 문제에서 y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기입만 잘 해주세요. 이렇게 풀 거야. 아시겠죠? 좀 정리해주세요.